의식에 젖어 있고 또 이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인류 역사에서 우리만큼 평화롭게 살아온 데가 없어요. 너무 평화롭게 한반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친이청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밀도가 강해. 그러니까 뭐 우리도 단일민족이라고 이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대적인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냥 편하게 우리처럼 하나의 종족으로 한 단계, 두 단계만 건너가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친인척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2000년을 살아왔거든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발칸반도다, 동남아시아다 다른 데 보게 되면 전혀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처럼 예민한 부분에 갈등 요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흑인 폭동,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걸핏하면 거기서 하게 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대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핑계 대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돼서 이 얘기를 길어지는데 저는 제가 전공이 한국사 역사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전공은 아닌데 조선시대의 제 전공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 역사 전공인데 들은 풍월로 이제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2000년 동안 한반도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이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꾸준히 해온 거죠.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족이 다르지 않고 종교가 다르지 않으면서 어느 한 인간 집단이 지금까지 적어도 문명을 이룬 한 5,000년 혹은 2,000년 이래 살아왔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한반도 지금 남북을 합하면 7천만인데 아마 대개 처음에 씨족사회, 부족사회에서 한 지역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쭉 살았다 그러면 저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게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한 7천만 명이 지금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게 우리의 문화 능력이에요. 그 문화 능력이 때에 따라서는 남북이 쪼개져 있으면 아까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처럼 아니면 소련권처럼 분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섞였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인위적으로 쫓겨놓은 거예요. 아직도 이상 가족이 몇만 명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죽었는 자기 혈족이 북쪽에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이 혈족이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좌우익 간의 갈등에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코드가 있는데 무슨 코드냐면 38단이라고 해서 북쪽에서 억지로 피난 나온 사람들이 6.25 전쟁의 민간 학살에 또 숨은 인자예요. 그 얘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이제 혹시 오해가 섞여 와서 제가 그 말씀은 뭐 가급적이면 안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저기 민간인들을 빨갱이다, 부역자다, 뭐로 해서 또 웬만하면 경찰들 지휘에, 부인들 지휘에 저런 일종의 광기어린 행동을 부추긴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북쪽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시안 법칙에 악화, 양화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뒷골목에 애들
난자로 부르는 깡패들 있잖아요. 애들 가운데 5명이 있는데 서울양한 애들이 우리 이름 하지 말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다는 얘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중에 어느 한 명 좀 껄렁껄렁한 친구가 뭔가 충동짓 하게 되면 나머지 애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악화가 양화로 구축하는 거예요. 저 시기에 경찰이 10명이 있어서 어느 마을을 접수하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5, 6명이 아무리 서울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 마을은 빨갱이 동네고 어쩌는 빨치산들한테 밥도 해줬다라고 충동질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에서 광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선시대의 당쟁이다 뭐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한 지역에 정착해 있으면서 굉장히 친밀도 높은 역사와 문화를 해왔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저런 일들이 자칫 오더돼서 나올 수가 있다. 그건 결코 우리의 문화적 습성이나 풍토 상관없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를 당하고 전쟁에서 저렇게 거의 민족이 해체당할 정도로 풍파를 겪었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국가다 선진국가다 이전에 세계의 통계 중에 1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비율은 중국, 인도 이런 데는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하겠지만 7천만의 비율로 따지게 되면 한국이 단연 최고고 나가서 살고 있는 나라를 따져보게 되면 한국이 단연 최고예요. 그리고 어느 세계 구석을 가든지 가게 되면 한국인이 있고 그 한국인은 자기 몫을 해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보게 되면 저는 이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역량, 능력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에도 비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요즘 이제 한류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단면에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20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 문화가 우리의 영향이 돼 있는 거죠. 하나만 덧붙이면 스님 계시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일면은 무당 전쟁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샤머니즘 요소가 있어요.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아마 스님도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신기는 불교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토속적인 신앙 믿음을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는 이제 무당이고 전쟁이고 단골이고 그게 내 머릿속에 사고방식 일부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와서 적어도 고려 말까지 신라부터 고려 말까지 1000년 동안을 우리 의식 속에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 예.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불교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불교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절을 짓고 뭐 한 게 아니고 불교적 사고방식, 불교적 철학
이건 지금도 세계 최고예요.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어디나 불교인데 그 사람들이 불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는 거하고 그 불교 철학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불교를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은 일본도 중국도 우리만 못해요. 불교 철학에서.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믿었으면 동남아시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우리 스님 좋아하실 만큼 한 집건도 한 집 절간이 되고 해야 돼요. 1000년 더 했으니까. 동남아시아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13세기, 14세기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오니까 이성계가 그 유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고려 사회를 조선 사회로 바꾸는 거죠. 그때 이제 조선 사회의 지배 이념, 조선 사회를 무슨 생각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할 때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인 거죠. 여기 주자묘가 있잖아요. 그 주자가 일으켜 세웠던 성리학, 그것은 우리 조선이 나보다 전공이신데 그게 지금부터 700년 전, 600년 전 들어오니까 1000년 동안 믿었던 불교를 하루아침에 유교로 바꿔요. 그래서 다 집에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지내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유교사예요. 아니 1000년 동안 불교를 믿었으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유교를 믿고 유교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500년 동안 뼈에 사무치는 유교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아마 또 여기 상당히 기독교를 믿으신 분 계실 텐데 지금 또 기독교의 신학적인 것 제가 며칠 전에도 목사님하고 논쟁을 해서 물어봤더니 세계 최고래요. 신학이. 그 다음에 심지어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인 유럽까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번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 한국 안에서의 기독교는 그만두고라도 다른 나라에 선교사 파견 나가 있는데 인구 비율로는 물론 최고고.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풍토 어쩌고 얘기하면 또 이제 얘기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틀렸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샤머니즘 요소가 있고 불교적인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스님들하고 제가 우리 인성 스님뿐만이 아니라 그거 하는데 이 얘기 나누면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집에서 대대로 이제 유교 믿고 뭐 하고 해서 제사 지내고 또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주위에 신부님, 목사님 또 굉장히 많고 내가 이스라엘을 챙기지는 않지만 바이블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들어있거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인류의 4대 문명 중국의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 이게 오늘날 저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안에서 그 안정된 지정학적 위치에서 농업사회에서 한 마을에 사람들이 서로 다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그런 공동체적인 문화를 쭉 향유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최근에 산업사회 때문에 막 뒤바뀌고 이농을 하고 또 다시 비농을 하고 뭐 사람이 바뀌고 어쩌고 하기는 하지만은 기본 전통은 모든 분들이 친밀하게
2000년 동안의 이웃 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힘에서 나오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몇 년 전에